안녕하십니까. 전 한국축산데이터의 경노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가축들을 쉽게 말해서 가축들을 건강하게 잘 기르는 회사고요. 지금 돼지에 먼저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가축과 사실 농장주, 즉 생산자들, 어떻게 보면 이 푸드 시장에서 원재료 생산자들인데 생산자들을 위한 솔루션 팜스 플랜을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소비자들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가축을 건강하게 기르는 헬스케어 솔루션 팜스 플랜입니다. 일단 아마 저도 사실은 원래 축산 쪽 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용어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뭐 부모님이나 뭐 지인분들이 소나 돼지를 키우지 않는 이상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시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먹게 됩니다. 일단 원종돈이라는 거는 뭐 느낌상 아시겠지만 GGP 농장이라고 합니다. Great Grand Parent라는 농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순종들만 키웁니다. 그리고 현재 순종들만 키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순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개량하는 능력이 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많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프랑스 같은 데에서 유전적 개량을 한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의 유전력이 뛰어난 순종들을 키우고 있고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한 몇 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순종끼리 교배해서 나온 종돈, 그랜드 페런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반 농장에 제공할 수 있는 돼지들을 이제 사육하는 어떻게 보면 생산자 쪽에서 B2B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농장, 즉 거기서 길러진 돼지들이 식탁에 가는 그 농장을 PS 농장이라고 합니다. 페런트 스탁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는 실제 LYD 품종, 즉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로글, 3원 교잡한 돼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돼지가 태어나고 얘네들이 자라서 출하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마 돼지는 한 5개월 동안 임신 과정을 거쳐서 아이 돼지, 피글렛을 이제 태어나게 하고요. 농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산성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PSY, MSY인데 P는 이제 피글렛, 소우 퍼 이어인데 엄마 돼지 한 마리가 1년 동안 아이 돼지를 낳는 마리수, 즉 이제 생산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MSY는 아이 돼지가 한 6개월 정도 길러서 이제 시장에 도축장에 가게 되는데 M은 이제 마케티드입니다. 즉 엄마 돼지 한 마리 기준으로 아이 돼지들이 태어나서 시장에 가기까지 살아남은 마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농가에서는 이 두 가지에 가장 민감해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전 몰랐었는데 돼지가 이제 태반 통과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태반 통과성 동물이 뭐냐면 엄마 돼지의 면역력이나 어떤 이런 태반의 모든 것들이 그 모유 과정, 즉 포유를 통해서 아이 돼지한테 전부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태반 통과성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유식을 먹이는 게 그 아이에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 때문에 돼지들은 이유식이나 이런 분유 전혀 없고요. 전부 다 포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흔히 축산 선진국이라 알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1년 동안 아기 돼지가 한 31마리가 한 마리당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길러져서 이제 출하가 30마리가 되는데 즉 한 마리 정도 폐사가 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PSI는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MSY 자체는 도축장에 집계되기 때문에 일단 조작은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한 25마리 정도로 이제 추산하고 있고 실제로 17마리가 시장에 출하됩니다. 즉 해외 사례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점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들은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해오고 유전적으로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력은 똑같은데 키우는 환경이 달라서 폐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 즉 폐사율이 많은 부분을 건강관리를 통해서 개선하고 실제 수익을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6년도 말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쌀 시장을 드디어 이제 돼지가 제쳤습니다. 생산액이 1등이 되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실제 한돈협회에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쌀을 제쳤다, 주식이 돼지로 바뀌었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상은 그 MSY 즉 생산성은 한 15년째 정체되어 왔고요. 심지어
2017년도보다 전년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와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시작했던 나라들이 꾸준히 MSY가 증가했고요. 이건 사실 평균 수치입니다. 최고 수치와 최저 수치를 또 감안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2배 이상이 납니다. 근데 사실 뭐 외식 시장도 좋고 뭐 식자재 시장도 좋지만 이 생산자 시장에서만 이미 6조 원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까지 축산 후진국일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한 3년 정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너무나 뭐 당연한 거지만 사람도 이제 건강해야지 뭐 질병에 덜 걸린다. 건강해야지 오래 산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상식이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데 이제 아직까지 가축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였냐면 좋다.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가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혈액을 뽑거나 뭐 분변 검사하거나 아니면 모양을 봤을 때 얘네가 정말 건강한 건가? 혹은 뭐 이 약을 먹었는데 정말 뭐가 개선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수치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예상되는가? 이러한 그 예측 시스템 혹은 파악한 시스템이 전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안 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어떤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일단 건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 빨리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생산성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돼지 같은 경우는 밀집 사육입니다. 그래서 한 1000마리 키우는 농장이 작은 농장이고요. 한 5000마리가 보통 10,000마리 이상이 엄청 큰 농장입니다. 아마 단일 농장으로는 우리나라 한 8만 마리가 제일 큰 농장일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마리 키우는 농장주가 이쪽에서 한 마리가 좀 아팠어요. 그리고 질병이 의심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8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구제역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8만 마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절반 이상의 그 약을 처방받고 일괄 처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집계되는 통계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슈가 또 있는 이유가 변이형 바이러스 때문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전 세계 수의사 대회가 매년마다 열립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제 수의사들이 한 3년 그 이전까지는 이런 질병들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 유행하는데 어떤 회사의 백신이 좋다. 이걸 쓰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었다면 한 3년 전부터는 근데 이 질병들이 변이형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백신은 터지고 나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즉 이제 변이형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막을 수 있게 일단 건강 관리가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중지를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런 면역력, 즉 건강 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키우는 거, 혹은 뭐 사료에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섞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그러면은 어떤 걸 했을 때 얘네 건강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바이엘이라는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가 이러한 흐름 때문에 자기네 자회사 백신 회사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의 또 특징인데 우리나라 아까 수입해오는 이제 돼지들, 즉 종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는 그런 돼지들이 사실 연구가 계속 되고 얘네들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응해서 유전적인 개량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처방을 해서 GMO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건강하게 길러서 전국 농가에 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뭔가 투자를 해서 좋은 돼지 종자를 만들어 수출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팜스 플랜이라는 솔루션을 준비했고요. 이 솔루션은 결국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농가를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컨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사람과 마찬가지로 돼지도 이 체내에 면역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면역력 임계치 이상을 넘어버리면 이게 발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람처럼 계속 진단하고 어떤 수치를 올리고 건강히 관리하면 면역력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발병 영역이 축소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변이형 바이러스나 항생제 사용 이런 것도 다 감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또 이게 또 침투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그전까지는 뭔가 스마트팜 ICT 즉 시설 투자가 많이 주력이었다면 저희는 시설 투자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가축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얘네들의 건강한지를 트래킹하고 여기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일지 이걸 수의학적인 관점에서 사양관리적인 측면으로 제공을 하고 여기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저희는 일단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의 일단 컨셉은 뭐냐면 포잉의 사례도 있지만 사실 이 생산자 이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몇십 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이거 너무 좋은데 써보세요 하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또 월간으로 뭐 혈액도 받고 분변도 받고 다 분석을 하지만 실제 농가가 받아보는 거는 매일매일 어떤 돼지에 어떤 돈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백신 넣어야 되는가, 얘는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 달에서 두 달짜리 플랜을 매번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제 플랜을 제공해 주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왜 그러냐면 농장주가 매일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여기 가서 뭐 하고를 맨날 쪽지로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익숙한 비헤이비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틀리로 혈액을 받아오는데 이미 내부에서도 질병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인지 자체는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질병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뭐 RNA, 뭐 DNA까지 다 하지만 그런 혈액을 갖다 주는 부분, 데이터를 취득하는 부분에서 일단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돼지는 이러한 그 공간에 돼지가 한 50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50마리를 실제 눈으로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장주는 5,000마리 농장인데 자기 돼지가 현재 정확히 몇 마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밤에 몰래 트럭 끌고 와서 이걸 정육점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현재 재고 두수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중 측정도 저희가 개발을 거의 완료했고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리나 온도를 가지고 얘네들의 비헤이비어를 예측하는 그런 것도 계속 학습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매입하고 저희가 R&D를 위해서 매입한 저희 농장에서는 이걸 다 하고 있고요. 실제 유의미하게 농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허용 수준은 데일리, 먼틀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 저희가 어쩌다 보니 최초인데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가축들이 혹은 이 농장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거를 일단 판별하는 것 자체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왔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이 농장에 맞게 계속해서 한 달에서 두 달짜리 맞춤형 플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현재 종돈 농장도 저희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런 건강관리 기반으로 우리나라 종돈 자체도 실제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전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코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뭐 저희가 바라옵기로는 한 2년 안에 좋은 종자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PS 농장이 주 클라이언트인데 PS 농장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실제 농가에서 저희가 바이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한 건데 여기에 있는 이 그 카테고리들은 저희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안에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유의미한 지표들이 가중치를 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년 반 동안 키웠을 때 저희가 관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그 건강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저희한테만 좀 뭐 흥분이 되고 좋은 자료지 농가 입장에서 사실 크게 관심 없어 하거든요. 결국 농장주는 이건 됐고 내가 얼마 벌었는가 요거 항상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함께 같이 보는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 월 약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돼지 한 마리당 월 약품 사용량이 한 35,000원 정도에서 80,000원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35,000원 이상이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험한 수준인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월 2만 원을 목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는 당연히 감소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전체 약품값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월 고정비가 줄어들기만 해도 좋은 솔루션인데 실제 폐사율이 낮아지고 MSY가 2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도 저희는 이러한 메시지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가한테 가서는 뭐 유전자니 뭐 건강인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우리 솔루션 쓰면 당신이 사용하는 약품값 줄여드리겠고 폐사를 줄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농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사실 한 1년 동안은 그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선투자가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한 5월부터는 전체 다 유료 전환을 했고요.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포함해서도 기존보다 비용이 절감돼서 계속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혹시 내가 옆 농가에다가 이거를 팔 테니까 나한테 커미션을 고정적으로 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다단계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히려 저희 같은 곳이 영업을 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좀 입김이 센 그 유지들이 홍보를 해줬을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그런 효과 때문에 갑자기 회원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캐파가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그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그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실험 시설과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에는 저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정해주는 그 질병검사 기관으로도 인증받았습니다. 질병검사 기관 인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돼지 쪽으로는 이지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지바이오가 이제 상장사인데 현재 그 이지바이오는 이 질병검사기관은 사실은 매출이나 혹은 자기네 사료를 팔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밸류 에디드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질병검사기관은 이제 안 하고 이종장기 분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지바이오가 없어지면 이 돼지 쪽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질병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질병검사로 어차피 매출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료회사라든지 어떤 약품회사에서 더 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돼지는 PSS 인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폴사인 스트레스 신드롬이라는 건데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물질이 막 분비가 되면서 죽기까지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실제 이 돼지를 판매하시는 이제 사료회사나 육가공 브랜드의 세일즈맨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네들은 돼지를 키우진 않는다. 근데 키우진 않지만 그 매월마다 어떤 일정 수량만큼 소비자들에게 자기네 브랜드를 달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네 내부적으로 잘 키우는 농장, 못 키우는 농장 이걸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그 클레임도 처리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팜스 플래너를 관리하는 농가 쪽에서 일정하게 되게 상당히 이전보다 더 좋은 품질의 고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걸 예상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덜 맞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성적으로 일단 먼저 오니까 저희도 좀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쪽에서는 무슨 포크 헬스라는 브랜드로 코브랜딩 런칭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거절을 한 게 그 제안이 한 동시에 두세 군데서 와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브랜드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라 조인트를 하겠지만 저희는 원재료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스토리가 즉 건강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에게까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사실 좋아하는 장표인데요. 엔드 유저들이 지금 엄청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실제로 돼지들이 여름이 되면 좀 더워서 사료도 덜 먹고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서 사료도 잘 먹고 성적이 올라가면서 이 평균치가 성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농가분에게 이때부터 팜스 플랜을 좀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적용하면서 실제 여름에도 성적이 좀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장주께서 내가 한 20년 동안 했는데 이런 그래프는 사실 처음 본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곤조가 있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너네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건강 관리하는 게 효과가 조금 있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때부터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단기간 안에 J커브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일단 엔드 유저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엔드 유저들이 이렇게 인식을 조금씩이라도 전환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라도 마련이 돼서 어떤 포인트가 되면 그래, 뭐 팜스 플랜은 그냥 믿고 쓰면 되겠다, 이 지점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제 마켓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고, 저희 KPI는 관리 마리수인데 관리 마리수에 대한 마켓 셰어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축산 테크 스타트업이고요. 사실 축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뭐 지저분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뭐 간지가 안 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엔드 유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드 유저들은 그래, 난 이런 거 하니까 그냥 대충 키워도 되지, 뭐 이런 경향이 꽤 큰데,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 팜스 플랜으로 키운 농가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일부러라도 좀 대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전사적인 목표는 우리가 축산 스타트업을 하는데 농가분들이 정말 좋고 퀄리티 있고 멋진 서비스들을 받아보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자라는 거를 우리 프로덕트 팀에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한 5만 마리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R&D를 위해서도 이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농장을 한 2군데 인수해서 실제 R&D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시면 근데 이쪽에서는 정말 건강관리 이런 게 없었을까라는 물음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이제 사료회사나 약품회사나 컨설팅회사나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농가에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공급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이슈가 터지면 사료회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네 사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다.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료회사도 AS 뭐 클레임 처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료회사나 약품회사들이 뭔가 그들의 부가 서비스로서 들어가고 있고요. 비용을 그쪽에서 지불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저에게 일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코어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유념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대기업 할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금방 이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저희가 R&D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고도화하고 브랜딩을 더 잘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구제역 이후로 일반 개인 뭐 몇 마리, 10마리, 100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농가 수가 8천 농가에서 지금 4천 농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농가당 사육두 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육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전업 농가, 그 프로페셔널한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이제 고기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는 아직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국산이기 때문에 사 먹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조금 더 좋은 거를 먹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이 팜스 플랜으로 기운 이 축산물이 좀 더 엣지가 있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덴마크에서는 어떤 인증을 받은 고기가 한 3, 4배 비싸게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게임 회사 회장님이 흑돼지를 스마트하게 기른다라는 이유 하나로 10배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시장이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 크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장도 점차 형성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전 세계 한 56%의 돼지를 생산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국가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이슈는 결국 건강관리, 항생제, 그리고 이게 소비자까지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사실상 단일 품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도 다른 나라에서는 로컬라이즈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농가의 팜스 플랜을 월 솔루션 피를 받거나 아니면 살아남아서 출하되는 마리수당 레비뉴 쉐어 모델 2가지로 지금 비용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BM이 아직 프로덕트를 출시하진 않았지만 한 2달 이내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돼지들을 이제 브랜딩을 해서 패키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이런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국 목표는 농가는 건강하게 기르고
소비자들은 건강한 걸 소비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기를 수가 있구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 농가의 이 팜스플랜 수요도 높아지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는 일단 IT, 바이오, 그리고 수의사 이 세 섹터로 이루어진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 이번이 제 두 번째 창업인데,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마케팅 솔루션 회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사람 유전자 분석 회사에서 같이 코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한테 가장 알맞는 어떤 도시락이나 어떤 운동 방법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걸 추천해 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너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재미를 많이 느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 코파운더인 수의사님과 함께 이제 이 필드에 들어오게 됐고, 사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지만 저희 수의사님이 이 축산업에서만 한 30년 필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농가 접근이 가능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실제로 돼지를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데이터 분석, IT, 그다음에 뭐 면역 항암제 연구, 즉 다른 분야에서 연관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축산업에 좀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은 한 20명 정도까지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아직 굉장히 어린 스테이지입니다. 저희는 시드 단계로 한 13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한 25억 정도 자금 유치를 하면서 지금 한 1년 동안 3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 바라옵기로는 연말 정도에 펀드레이징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저희 투자사들이 좀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다라는 관점이 그건데요. 코리아 오메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적인 가능성과 이 식자재에 대한 좀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하셨고, 패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까지 연결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많이 좋아하셨고, 신용보증기금은 원래 투자를 자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좀 매출이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 아우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KPI는 우리나라 관리할 수 있는 돼지 마리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한 1,000만 마리 정도가 돼지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는 10만 마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안에는 저희가 100만 마리를 관리하는 건데,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 이 돼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대기업의 포션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림이 한 50만 마리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노력한다면 어쨌든 이 마켓시어 부분에서는 금방 이제 돼지 쪽에서는 하림을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닭은 이제 마켓시어 95%가 하림이지만 돼지와 소 분야는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켓시어도 늘려 나가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건강 상태를 판별하는 어떤 기술, 이 기술을 가지면 사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돼지들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좀 품종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건강을 만들어내서 수출이 가능해진다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돼지 수출이 제로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돼지를 건강하게 잘 길러내는 게 이제 목표인 회사입니다. 네, 곧 런칭할 곡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밑바닥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생산 쪽은 블랙박스 같아요. 저도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주로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장은 유통이나 이제 소비 단계잖아요. 근데 이 원재료가 생산되는 이 밑바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걸 좀 혁신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은 뭔가 축산물 판매 요거를 이제 시도해보고 있는데, 결국은 밑바닥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수면 위로 좀 드러내서 결국 소비자들 딴에도 임팩트를 미치고 싶은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한국축산데이터 사실 이제 처음 들어보시면은 뭔가 공기업 같고 되게 보수적인 회사 같지만 사실은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뭐 꽤 젊습니다. 꽤 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더 힙한 이름을, 포인과 같은 힙한 이름을 짓고 싶었지만 엔드 유저들을 만나보면서 이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1차 산업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혁신을 일으키고 싶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큰 기회들이 일어날 것 같고 의미도 있는
사업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